네, 지금까지 확진 환자는 977명, 그리고 방금 전에 사망자가 또 한 명 나와서 사망자가 10명이 됐습니다. 지금 방역의 초점은 대구 경북에 맞춰져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죠. 현재 대구에 가 있는데 오늘부터 대구에서 상주하면서 진두 지휘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구를 찾아서 특단의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정청에서 봉쇄 얘기가 나와서 대구 시민들 상당히 좀 마음이 매우 힘들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봉쇄가 아니다, 차단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뜻을 잘못 전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정치권이 섣불리 이용하지 말라, 진위를 확인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말 조심해야지요. 자, 관련된 녹취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구 경북과 함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정부는 군과 경찰까지 투입하고 민간 의료 인력의 지원을 포함하여 범국가적인 총력 지원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문제는 시간과 속도입니다. 이번 주 안으로 확진자 증가세에 뚜렷한 변곡점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대구 경북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덜어드리기 위해 특단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부는 특별교부세와 예비비를 포함한 긴급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정부의 대응을 믿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전 부처가 가용한 자원과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으로서 오늘 국무회의를 마치고 대구에 내려가 상황을 직접 지휘하겠습니다. 대구 시민들과 경북 도민들과 함께 상황이 조기에 수습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예, 백순영 교수님. 예. 자, 이번 주가 이제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될 거다, 그렇게 지금 봤는데 변곡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될까요? 예, 지금 상황을 보면은 2월 18일 날 31번 환자가 나온 이후로 네. 오늘이 2월 25일인데요. 977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약 30배가 넘어갔거든요. 예. 이런 상황은 지금 엄청난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확산 속도를 보면은 처음에는 2배씩 늘어가다가 200명 선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어제 오늘이 200명 이하로 내려갔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아직은 변곡점은 아니고 예. 이것이 지금 피크로 가고 있는 순간들인데 아직 이 확진 자체가 진단 자체가 많이 밀려서 숫자가 그렇게 크게 안 나오는 것뿐이고 우리가 이거 중국 그래프를 보면 잘 알 수가 있거든요. 예.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는 이렇게 섰다가 떨어지는데 예. 우리는 아직 그 정점에 가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따라서 검사를 더 하고 검사 결과가 나와 봐야 예상할 그렇습니다.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차정 교수, 오늘 네. 문재인 대통령도 대구에 내려가고 네. 정세균 총리 이제 상주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그렇죠.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예. 뭐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그러니까 대구까지 가셨는데요. 대구가 사신 이야기가 지금 문제는 시간과 속도다. 이번 주 안으로 확진자 증가세가 뚜렷한 변곡점을 찾아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지금 변곡점을 만드는 과정은 첫 번째는 조사가 되지 않을까. 예. 지금 신천지 지난 16일 날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자 명단을 지금 전체적으로 다 확보를 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조금 그러니까 지금 자가 진단 결과 의심이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선별진료소 같은 데 방문을 해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대구 경북 주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2주간 정부에서 외출 자제를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최대한 그러니까 외출 자제를 하면서 동선을 줄이는 그러한 노력들이 다 이렇게 어우러질 때만 아마 나름대로 변곡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서정 변호사, 고향이 대구 경북 쪽이시죠? 예.
아무래도 그쪽에서 이렇게 친구들도 있고 지인들도 있고 연락이 많이 올 텐데 지금 걱정들 많이 하시죠? 그렇죠. 현재 그 대구 경북의 위기는 복합 위기입니다. 네. 코로나인데 그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상당히 그 생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복합적 위기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그 변곡점 만들려면 결국 이제 민과 관이 혼연일체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예.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혼연일체가 되는 이게 가장 중요한 예. 변곡점의 조건이 아닐까 봅니다. 예.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명지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한 분이 숨졌는데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요. 외국인으로는 처음입니다. 몽골인인데요. 백수영 교수님, 외국인 환자로서는 첫 사례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외국인 환자가 지금 그렇게 많지 않았고 중국인 환자가 맨 처음이었었거든요. 예. 그 위에 일본의 그 관광 가이드 하신 분도 중국이었고 중국은 상당히 관련이 있었지만 몽골은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와 계시던 몽골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직 정보는 확실하지 않아서요. 예. 예, 어디서 노출됐는지는 정보가 아직 없습니다. 네. 처음에 중국인 환자 완치 판정받고 돌아갔던 환자는 우리나라에 잠깐 왔던 그런 환자였죠? 예, 관광객이었습니다. 예. 예,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성철 소장. 네. 어쨌든 오늘로써 대통령과 총리께서 아주 각별한 상황 인식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 전까지는 좀 부적절한 여러 가지 말들을 하신 거 아니냐, 부적절한 상황 인식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었는데요. 예. 오늘로써 이제 각별하게 저렇게 인식을 하셨으니 국민 모두 대통령과 정부를 좀 믿고 이렇게 좀 따랐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현명한 국민들의 기대를 어긋나지 않은 그러한 조치들이 계속 확대돼야 될 것 예.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들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힘을 보여줬던 우리 국민들 아니었습니까? 자, 백수영 교수님,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금 경증 환자, 중증 환자 이렇게 나눠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증 환자는 집중적인 치료가 돼야 되고요. 예. 경증 환자인 경우는 지금 입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환자들도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다가 아마 입원실을 바로 마련해서 이송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같은 이런 확산세라면은 입원실이 금방 모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다른 병원들을 감염병 전문 병원으로 바로바로 옮겨서 입원을 바로 시켜야만 이 사태가 줄어들지 그렇지 않으면 좀 문제가 심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지금 의료 공백 상태가 나타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금 심각 상태로 올린 이유도 이거였었거든요. 예. 이 부분들이 지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이 인적 자원도 물론이려니와 장비라든지 혹은 병원 이런 것들이 모두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제 확진 판정을 받으면 일단 치료에 들어가야 될 건데 사실 청도 대남병원에서 사망자가 계속 많이 나온 것은 기본적으로 기저질환이 있던 환자들이 초반에 감염이 됐던 사실조차 모른 채 앓고 있다가 나중에 확진 판정이 났는데 이미 늦어버린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구 경북 같은 지역에서는 이상이 있든 없든 검사를 좀 받아보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내가 특별한 증상이 없다든지 아주 가벼운 증상 그리고 검사를 받기 전에 좀 자가 격리하고 있는 중에도 저절로 나을 수도 있습니까? 저절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2, 3일 기다려보라는 의미가 예. 길게는 4일까지 자기가 뭐 해열제라든지 진통제 같은 거 먹으면서 보통 때의 감기랑 같은 감기라면은 그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예. 좋아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좋아지지 않고 좀 나빠진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선별진료소를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니 일반 감기면은 며칠 있다가 나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있는 상태인데도 자가 격리 중에 나을 수 있느냐 네, 이런 보통 말씀. 일반적으로 많이 나을 수가 있고 대구 시민들 중에서도 그렇게 해서 나은 사람도 상당히 있을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10명 중에 8명은 그렇게 가볍게 지나가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는데 문제는 이분들도 감염이 됐으면 다른 사람은 전염시킬 수 있다는 게 큰 문제죠. 이 바이러스는. 그럼 격리가 더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격리가 중요하고 자가 격리가 중요한 이유가 예. 내가 조금이라도 증상을 느꼈다 그러면은
자기 식구라 할지라도 접촉을 하지 말고 자가격리 수준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요 매뉴얼이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2, 3일 지워보라. 예. 학교나 직장 가지 말라. 거기까지거든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증례까지 좀 넣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를 보니까요. 일본의 의사 한 분이 코로나19 경증 환자의 경우에 특별한 치료 없이도 회복한 사례가 나왔다. 지금 20대 환자 2명 같은 경우에는 이미 퇴원했다. 이런 걸로 봐서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하지 않아도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신뢰하십니까? 아이고 우리나라 환자들도 여러 명 그렇게 해서 젊은 아들도 그렇게 해서 낳았고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증상이 거의 나타났지만 경증으로 끝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5일 만에 퇴원한 사람도 있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 몸이 얼마나 건강하냐가 아주 중요하겠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많이 노출되게 되면은 그 경증에서 끝나지 않고 폐렴으로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위험한 바이러스라는 뜻은 치사율이 그만큼 높다는 뜻입니다. 독감이나 이런 것만 해도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은데 오히려 이 바이러스는 더 경증이면서도 중증으로 가는 확률이 더 높고 치사율이 더 높다는 의미는 폐렴 증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못 느끼는 정도의 폐렴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겁이 나니까 내가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혹시 하고 이제 검사를 받게 되고 또 뭐 그냥 불안해서도 검사를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경우에는 음성으로 나온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음성이라고 해서 내가 감염이 안 됐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거죠. 지켜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게 대부분 이 증상이 나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그러면 양성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양성이 안 나오고 만약 음성이라면은 내가 걸린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닐 수 있지만 혹시라도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복기에 있는데 다른 게 먼저 걸렸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증상이 나타나면서 2, 3일 지나도 안 낫고 계속 간다고 그러면은 일단 검사를 받아봐야 되고 지금 음성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14일 안에서는 또 양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14일이라는 잠복기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 일부 정치인들 경우에 지난번에 국회에서 행사하면서 확진 환자 옆에 있었는데 겁이 나서 또 혹시 궁금해서 진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격리 상태에서 상황을 좀 관찰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음성 나왔으니까 활동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 사진만 보면은 거의 감염될 확률이 없어 보이지만 예. 사실은 그 사진은 한순간이고요. 그 전후에 뭐 악수도 하고 여러 가지 밀접한 접촉이 있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감염되었을 확률은 있거든요. 예. 근데 아직은 잠복기에서 그렇게 많이 지나가지가 않았기 때문에 접촉한 이후에 적어도 2주일간은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는 의미는 음성으로 끝나면 괜찮지만 감염된 적이 없으면 괜찮지만 만약에 양성이 나왔을 경우는 지금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환자가 될 수 있는 감염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2주일 격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단을 받았을 때는 접촉한 일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는 것이고 예. 접촉한 날로부터 2주간은 어떤 형태로든지 격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현근택 대변인, 지금 국회가 폐쇄하고 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내일 아침 9시에 문을 연다고 하죠? 네네. 그러면 본회의도 속개할 예정인가요? 네, 본회의 속개,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추경도 있습니다만 지금 저 코로나 3법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지금 선거구 획정보다 더 급한 게 지금 예산 문제와 지금 이제 특히 코로나 3법에 보면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 법들이 조금 뭐 처벌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약합니다. 일단 집회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집회를 한다 그러면 벌금 200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거를 좀 이제 더 처벌 강력하게 하는 이제 징역 1년 이하로 이렇게 바뀌는 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법들 조속히 처리해야 제가 보기에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수급 안정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무상으로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규정도 있고 그다음에 입국 제한을 요청하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근거 규정이 없다 보니까 논란이 되는데 이런 법들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국회는 빨리 열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빨리 열어서 할 일 많이 있죠. 자, 지금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신경 쓰고 있는 상황에 말 조심해야 됩니다. 민주당에서 이런 실수가 나왔죠. 한번 들어보고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는 현 단계에서
봉쇄 정책을 극대화시켜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적극 추진하며 특히 대구, 경북, 청도 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2차 예비비 확보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등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한다는 표현이 있었으나 지역적인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라는 뜻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의 우한시와 같이 지역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 방역 용어로서 봉쇄 전략과 완화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걸 차단하든지 또 접촉자를 빨리 찾아내서 추가적인 확산을 방지하든지 조기에 검진을 좀 더 한다든지 해서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한다라는 그런 봉쇄의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봉쇄 조치보다는 훨씬 강력한 그런 방역상의 봉쇄라는 의미지 지역 자체를 통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현근택 대변인. 네네. 대통령까지 나서서 해명을 할 정도면은 상당히 그 봉쇄 정책이라고 하는 표현 듣고 대구 경북 시민들이 놀랐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SNS상에서 이제 논란이 됐고 그다음에 어찌 보면 중국의 입국도 차단하지 않고 있는데 대구 지역을 봉쇄하는 거 아니냐 이전 논란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모든 인력 그다음에 보건 인력 모든 지금 정부 기관들이 다 대구로 가고 있잖아요.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지금 모든 해명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다. 지금 보건학적으로 봉쇄, 완화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 용어를 아마 이제 보도자료에서 쓴 거를 그대로 읽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상식적으로 봐서 대구를 차단할 수가 없죠.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예.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그 봉쇄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이게 다시 한번 봉쇄가 어떤 의미입니까? 예. 이렇게 물었더니 정확한 이게 워딩을 제가 판넬에 적었잖아요. 예. 뭐냐면 이제 그 장소, 최대한 이제 이동 등의 부분에서 이동이라는 표현을 썼죠. 최대한 이게 이동 등의 부분에서 일정 정도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역적 봉쇄 아닙니까? 저는 봉쇄 의미가 다르다고 이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게 아니고요. 당정청 회의입니다. 예. 이게 진짜 지역적 우한 봉쇄처럼 지역적 봉쇄면 이게 중대한 문제잖아요. 이 회의록이 있어요. 항상 당정청 회의를 하면 회의를 녹음하거나 아니면 이게 회의록을 작성하잖아요. 실제 이런 논의가 지역적 차단이 대구 경북에 있었다면 중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로만 해명할 게 아니고 이런 회의록이나 녹취록을 이렇게 공개해서 진실을 분명히 밝히고 진짜 그랬다면 제대로 사과하는 이게 책임을 묻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저는 이거를 자꾸 논란을 키우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지금 방역 당국에서 얘기한 것처럼 방역적인 의미에서 지금 확산을 차단하는 의미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차단이라는 용어를 썼다. 그럼 차단하는 것도 막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처럼 만약에 봉쇄가 막는 얘기라면 차단이라는 용어도 막는 거예요. 차단이라는 용어로도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이 확산을 막겠다라는 그 용어를 가지고 저는 약간 말꼬리를 잡고 있다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대구가 핵심이잖아요. 대구 지역에 이상이 퍼져나가면 안 된다. 전국적 확산을 막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쓴 거를 자꾸 제가 보기에 시비 걸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예. 이런 논란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야당이 일으켰습니까? 아니면 대구 시민이 일으켰습니까? 이거는 홍익표 여당 대변인이 일으킨 얘기입니다. 최대한의 이동 그리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 이것 자체가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대통령까지 나서서 해명하셨으니까 예. 이 부분은 더 이상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이 건이 문제가 되도록 만든 홍익표 대변인은 해명이 아니라 사과를 해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차지원 교수 만약에 대구 봉쇄하려고 했으면 대통령이 왜 내려가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지금 그 이후에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본다고 한다면 지역적인 이동을 차단한다는 뜻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김부겸 의원이 이런 글을 썼는데요.
배려 없는 은행이다. 배려 없는 은행을 일체 상가해달라고 그랬는데 말 그대로 홍익표 대변인의 말 자체는 좀 더 배려 없는 은행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김부겸 의원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대구 경북민의 마음에 또 하나의 비수가 꽂혔다고 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아마 뭐 100배 그러니까 뭐 고개를 숙여서 사과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말 조심해야죠. 특히 대변인은 더 조심해야죠.